일어나기 싫으실 거예요. 라클라우드. 국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8명으로 늘었고 확진 환자는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대구에서 못 막으면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며 감기 증상 있는 대구 시민들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선 교사와 공무원 등의 확진이 잇따른 가운데 의료진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분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부산 온천교회에서도 2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대다수가 교회 수련회 참석자여서 추가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행사 참석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도 저녁 6시부터 24시간 건물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5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에선 18쌍의 한국인 신혼부부가 입국 도중에 갑자기 격리됐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숨진 사람이 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사망자 가운데 6명은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에 입원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하루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200명 넘게 늘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환자는 모두 833명이 됐습니다. 먼저 오늘 보건당국 발표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까지 집계된 코로나19 감염 사망자는 5명. 하지만 하루 만에 3명이 치료를 받다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50대 1명과 60대 2명으로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폐렴 증상이 심해져 경주 동국대병원과 서울국립중앙의료원, 경북대병원으로 각각 이송돼 집중 치료를 받던 환자들입니다. 코로나19 감염 관련 전체 사망자는 모두 8명인데 이 가운데 6명이 대남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들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에 대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서 사망자가 늘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중증으로 진행이 돼서 급성기에 대한 치료가 진행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서 위중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진 환자 수도 하루 만에 231명이 늘면서 국내 확진 환자 수는 모두 833명이 됐습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늘었는데 지금까지 대구 지역에는 전체 확진 중 절반이 넘는 확진 환자 484명이 발생했고 경북 지역 확진 환자는 1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대남병원 관련 확진 환자는 75%에 이릅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지난 18일 이후 확인된 신규 확진자 중에 해외 방문력이 있는 환자가 일부 있긴 하지만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분류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환자 중에는 우한 교민인 13번 환자를 비롯해 모두 4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돼 완치 확진자 수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나누어서 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추가 확진 환자 231명 가운데 약 4분의 3이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대구에서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면 전국으로 더 퍼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2주 동안 대구에서 감기 증세 있는 시민들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정부는 대구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느냐가 코로나19 사태의 최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환자가 폭증하는 대구를 막지 못하면 전국적인 확산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대구를 4주 안에 안정화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환자의 조기 발견과 격리를 위해 앞으로 2주간 감기 증상을 보이는 대구 시민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통계들을 추정을 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정했을 때 약 2만 8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다 합하면 이제 3만 7천여 명이 됩니다. 4주 총력 전에 또 다른 한 축은 확진 환자를 신속히 치료하는 겁니다.
한 4주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2주 정도는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들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치료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현재 중수본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 종교행사 참가자 9,535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한 교인들의 소재를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이달 말까지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기존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로선 기온이 오르면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일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 방역 전략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이주상입니다. 자, 일주일 전,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환자가 없었던 대구 또 경북 지역은 지금 확진 환자가 700명 가까이 됩니다. 주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갔었거나 그곳과 연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대구의 한 보건소에서 방역 업무를 맡았던 팀장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자신이 신천지 교회에 다녔다는 걸 뒤늦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을 받은 건 지난 20일입니다. 대구시가 명단에 적힌 교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자가격리를 권고했고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학팀장인 A씨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이때까지 A씨가 보건소 팀장이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자가격리 첫날인 21일 보건당국에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이 신천지 교인 간 슈퍼 전파 사건을 처음 발표한 게 19일인데 방역 업무 담당자가 이틀 동안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이불로 감추거나 그런 건 아닐 것 같죠. 아무 증상도 없었고 그러니까. A씨는 다만 31번 환자가 참석했던 지난 9일과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엔 참석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신천지 교인에게서 옮았는지 진료소 방역소독 실태 등을 점검하다 감염됐는지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확진자가 되면서 보건소에 함께 근무했던 의사 7명 등 50여 명이 자가 격리 조치되고 검체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 지역 두 번째 확진자인 50세 주부도 울산 신천지 교회 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확진 전 엿새 동안 울산 교인 95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자, 이러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격으로 내일부터 대구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 대구는 어떤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계명대 동산병원 앞에 TBC 박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사망자가 늘었는데 지금 그곳 동산병원에도 좀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에서 경북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8번째 사망자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곳 계명대 동산병원에도 현재 위중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의료원에서 이송된 70대 남성 환자입니다.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이곳으로 옮겨졌는데 현재 인공심폐기에 의존해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증세를 완화하기 위한 치료, 그러니까 대증적 요법의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산병원에는 오늘 하루 85명이 추가 입원해 병상 대부분이 찼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대구 경북 환자는 681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대구에 마스크를 긴급 지원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지금 대구에서 마스크 구하기는 어떤가요? 네, 오늘 한 대형마트가 보건당국과 협력해 마스크 141만 장을 대구 시내 7개 매장에서 판매했습니다. 1인당 30장씩만 팔기로 했는데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이 수백 미터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스크 공급 대란이 말뿐이 아님이 확인됐는데요. 시민들은 사람이 몰리면서 감염 위험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들이 재택근무를 시작했고 대구 시내 사설학원과 교습소는 90%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에서 TBC 박정입니다.
네, 대구 경북 쪽 살펴봤고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은 오늘 하루 환자 14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부산에선 온천교회와 관련된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교회 사람들 상당수가 이번 달 중순에 수련회를 함께 다녀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부산 온천교회에선 어제 8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오늘은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천교회 교인 가운데 가장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9세 남성입니다. 아산에서 2주간 격리된 우한 교민의 아들이라 아버지를 통한 감염이 의심됐지만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19세 남성 이후 온천교회에서 이틀째 확진자가 쏟아졌는데 상당수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는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이미 감염이 진행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온천교회의 최초 감염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16일 처음으로 발병자가 나온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시 거주하고 있는 부산의 모 여중 선생님이 16일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고, 이 교사는 150여 명이 참석한 온천교회 수련회에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대구를 방문한 사람도 나오면서 보건당국은 최초 감염원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참석 일자나 숫자는 파악된 바가 없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교회 내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인 겁니다. 부산시와 보건당국은 온천교회 교인 1,300여 명 전원에게 자가 격리를 독려하고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에서는 면역력이 약하거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요양병원 한 곳이 통째로 폐쇄됐습니다. 그 병원에서 일하던 한 사회복지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KNN 표준규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표 기자, 지금 그 병원에 격리돼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요? 네,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앞입니다. 이곳은 오늘 새벽부터 집단 격리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환자만 193명, 의료진이 또 100여 명, 그러니까 모두 290여 명이 이 병원 안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에선 신천지와 연관된 사회복지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 전층을 오가며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양병원이라 면역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만성 질환자가 많은데 접촉자도 많을 것으로 보여 걱정입니다. 자칫 청도 대남병원과 비슷한 집단 감염이 우려되지만 고령의 환자를 다른 병원에 옮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엔 아침부터 일부 환자 보호자들이 환자를 빼낼 수 있는지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이 부산에서도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그래서 예정됐던 집회나 행사들이 좀 취소되는 분위기죠? 네, 부산은 하루 만에 22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단체 행사를 완전히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는 애초 내일 부산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예고했지만 감염 우려의 비판이 제기되자 결국 집회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던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도 이번 주는 열리지 않습니다. 부산시도 다음 달 예정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연기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 앞에서 KNN 표준규입니다. 네, 서울도 환자가 늘었습니다. 특히 환자를 이송하는 사람이 감염됐던 서울 은평 성모병원에서 확진 환자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1시간 늦게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범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31명입니다. 하루 새 7명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은평 성모병원에서는 병원 내 감염 환자가 또 늘었습니다. 환자 이송 요원이 지난 21일 첫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음 날 접촉자로 분류된 입원 환자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환자와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던 60대 중국인 간병인과 환자의 70대 가족도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를 면회하러 온 50대 여성도 1차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최종 확진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으면
은평 성모병원 내 확진자는 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시는 대중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저녁 7시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25개 자치구는 물론이고 또 투자 출연 기관들도 함께 참여할 계획입니다.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은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기존 입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 413개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서울 내 어린이집 5천여 곳도 내일부터 2주 동안 휴원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면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8명, 환자는 833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숨진 사람 대부분이 그 전에 어떤 병을 이미 앓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금 상태가 심각한 중증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원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2명이 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관지 삽관을 통해 기계호흡을 하는 등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중한 상태로 분류하셨던 분이 계속 치료를 잘 유지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어저께 조금 그 상황이 좀 더 악화가 돼서 집중 치료를 받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CT상 폐렴이 확인되고 산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자가호흡이 곤란한 중증 환자도 14명이라고 밝혔는데 이 중 1명은 오늘 오후 사망했습니다. 오늘까지 집계된 사망자 8명 대부분은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8명 중 6명은 청도 대남병원 입원 환자로 폐렴 등 만성질환이 있었고 5번째 사망자는 만성 심부전증을 앓았습니다. 면역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 특히 장기 입원하셨던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폐렴과 급격히 진행되는 호흡부전으로 사망자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기저질환자의 코로나19 사망률은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6배 가까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병원 내 감염 차단 노력과 함께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음압병실에 우선 수용돼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실의 효율적인 운영이 동반돼야 합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었던 16개월 된 아이와 또 4살짜리 아이는 다행히 상태가 괜찮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런 어린 환자들이 더 늘어날 걸 대비해서 아이들을 위한 치료제 확보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형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16개월 여자아이는 현재 건강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은 아이 몸에서 열이 조금 날 뿐 다른 특이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 같은 경우는 37.7도로서 약간 고열은 있지만 영상 검사 결과 폐렴 소견도 없고 특이 증상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보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아버지는 아이와 같은 병실에 머물고 있는데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병원 측은 아이의 아버지 역시 폐렴 소견이 없고 체온도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의료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4살 어린이의 건강 상태도 양호합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10살 미만은 2명, 20살 미만 환자는 10명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유아나 어린이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치료제 확보에 나선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칼레트라 시럽을 우리나라에 허가된 제품이 없었지만 식약처와 협의해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서 어느 정도 분량을 확보해서 정부는 다만 중국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 20살 미만의 환자 수가 많지는 않다며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여의도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주에 국회에 다녀간 사람이 주말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본회의가 연기되고 국회 건물이 폐쇄된 겁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고정현 기자, 국회에 있는 건물들이 모두 문을 닫은 건가요? 네, 현재는 국회의사당 본관을 비롯해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등 국회 안 모든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2시간 전인 오후 6시부터 대대적인 방역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방역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방역 이후 최소 24시간 폐쇄해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 국회 정상화는 일로도 모레 수요일 아침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런 유례없는 조치는 닷새 전인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던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그 토론회에 국회의원도 참석했고 보좌진들도 함께 있었는데 오늘 검사를 받은 거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네, 먼저 지난 19일 행사 당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밝게 표시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교총회장이고 이 통합당 전희경 의원이 두 칸 건너 앉아 있고 그 옆이 심재철 원내대표입니다. 직접 접촉은 없었다고 했지만 꽤 가까운 거리였던 만큼 참석 의원들과 보좌진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들과 접촉한 황교안 대표 등 제1야당 지도부까지 모두 검사를 받는 상황이다 보니 오늘 대정부 질문이 예정됐던 본회의는 물론 국회 행사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겁니다. 검사 결과는 내일 오전 나올 예정입니다. 네, 4월 총선도 50일 정도 남았는데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네, 일단 행사에 참석하거나 악수를 하고 명함을 나눠주는 대면 접촉 선거운동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민주당은 당분간 온라인 선거운동만 진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통합당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선거운동을 못하다 보니 총선 연기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 연기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만 정세균 총리는 입법부 부재 상태가 우려되는 만큼 총선은 그대로 치를 수밖에 없다고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고정현입니다. 네,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 강력한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법에 따른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경기도 안에 있는 신천지 시설을 강제 폐쇄하고 관련 집회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김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는 오늘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앞으로 14일간 도내 전 지역에서 신천지 관련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경기도 내 신천지 관련 시설 353곳을 강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감염 확산을 막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서서 잠재적 위험 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데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 발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출입 금지와 이동과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현행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기도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293개 시설의 주소 중 상당수가 현장 조사 결과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자체 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신천지 시설로 의심되는 353곳의 명단을 확보해 폐쇄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도내 교인들의 정확한 명단을 신천지 측에 요구하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명단 확보를 위한 강제 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지사는 신천지 대구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 내 교인들 가운데 절반이 진단검사를 거부했고 강제 집행 결과 이 가운데 20%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강력한 조치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영하입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됐고 문을 닫는 학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모 가운데에는 직장에 갑자기 안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아이 맡길 곳 없어 난처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KBC 박성호 기자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휴원, 개학 연기와 관련된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당장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맞벌이 부부들의 하소연이 가득합니다. 현재 학교를 다녀도 되는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개학이 일주일 연기되는 것으로 이 상황이 다 종료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아무래도 제일 큽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개학이 다음 달 2일에서 9일로 전면 연기됐습니다. 어린이집도 광주의 경우 이번 주는 휴원하고 연장 여부도 검토하고 있으며 전남은 현재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이 큰데 정부는 우선 긴급 보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될 우려도 있는 만큼 부모가 직접 보육을 할 수 있는 추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둘 중 한 명이라도 유급이 됐든 무급이 됐든
휴가를 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같이 시행이 됐으면.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때도 없었던 초유의 계약 연기 사태. 직장 때문에 데리고 있을 수도 불안감에 시설에 맡길 수도 없는 맞벌이 학부모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온 경북 지역의 순례단 가운데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다녀온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30명이 감염된 건데 이들과 일정이 겹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다녀온 다른 성지 순례 단원들은 시설에 2주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온 천주교 안동교구 신자 12명이 오늘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1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하루 새 확진자가 늘면서 전체 순례단과 가이드 39명 중 30명이 집단 감염된 겁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지난 16일 귀국 뒤 마트나 경로당을 방문하고 미사에 참석하는 등 일상적인 외부 활동을 이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180여 명으로 경상북도는 이들에게 선별진료소 검사와 함께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이어 지난 13일 이스라엘로 떠났던 2차 순례단 28명도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1차 순례단과 일정이 겹치지 않는 걸로 알려졌지만 경상북도는 2차 순례단 가운데 19명을 공항에서 곧바로 안동 청소년 수련원으로 옮겨 2주가량 격리시킬 방침입니다. 전혀 지금 이상 증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없답니다. 그렇지만은 혹시나 모르는 감염이 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방적 차원에서 나머지 순례단원 9명은 서울 등 거주지 관할 보건당국에 통보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 입국자를 대하는 게 많이 달라졌지요.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로 신혼여행 간 우리 국민 36명은 공항에 내린 뒤에 갑자기 격리됐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성지 순례단이 방문했던 나라 이스라엘은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전원 출국 조치에 나섰습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아프리카 동부 휴양섬 모리셔스 공항 한쪽에 신혼여행을 온 한국인 부부들이 모여 있습니다. 면담이 끝나면은 입국시켜 주겠다라고 하다가 면담 중에 갑자기 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따로 격리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했고요. 모리셔스 당국은 신혼부부 18쌍을 외딴 시설에 격리했습니다. You will stay for 14 days. 14 days? What? No, we don't know. 격리된 한국인 가운데는 임신부도 1명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조치에 항의하고 주 마다가스카르 대사관 직원을 모리셔스에 급파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선 한국인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200명을 군사시설에 격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항의에 나선 겁니다. We know Koreans are lovely people and this is none of their fault, but they're bringing them into a community, into the heart of the community. 호텔 숙박을 거부당하기도 하자 서둘러 귀국하려던 관광객들은 비행기표를 못 구해 공항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 여객기를 급히 편성해 한국 관광객을 모두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주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은 출국을 원하는 우리 국민은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집결해달라고 통보하고 후속 항공편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선 사망자가 급증하고 쿠웨이트와 아프가니스탄에선 새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중동 전역에서 코로나19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를 상대로 문을 닫아거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요르단, 미국령 사모아 등 5개 나라 1개 지역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했고 영국과 마카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10개 나라는 한국인 입국자를 일정 기간 격리하는 등의 입국 제한 조치를 밝혔습니다. 또 앞서 보신 모리셔스처럼 이런 공식 결정이나 통보 없이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선 나라도 있습니다. 정부는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과도한 조치에 대해선 엄중 항의하고 있는데 혹시 미국에서 추가 조치가 나올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주시하는 건 미국 등 주요국의 입국 제한이나 금지 조치 여부입니다. 현재 한국에 대한 미 국무부 조치는 여행 경보 2단계가 전부입니다. 한국 여행할 때 더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나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만큼 한국인 입국 제한 같은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 현재로선 낮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대비해 내일 미 대사관 관계자를 포함한 주한 외교단을 외교부에 불러 정부의 방역 조치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검역은 각국의 주권 사항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과도한 조치는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업들도 긴장감 속에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 때까지는 입국 금지나 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국민의 한국행을 막는 조치가 곳곳에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에어 마카오, 에어 필리핀은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 결항을 연장했고 몽골 정부는 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군대에서의 확진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휴가 갔다가 감염된 경우뿐만 아니라 부대 내에서 전파되는 2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주한 미군 내에서도 확진자가 1명 나왔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경기 포천 육군부대 A하사가 오늘 낮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휴가로 대구 집을 다녀왔습니다. 대구 육군부대에서도 군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지난 16일 확진 판정받은 신천지 교인을 만나 차를 마셨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군내 확진자는 모두 13명으로 늘어났는데 군은 특히 부대 내 감염, 즉 2차 감염 사례가 나타났다는데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은 포천 육군부대 병사 3명은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같은 부대 취사병 B1병과 격리 전까지 접촉했던 경우고 대구의 한 육군부대에서도 군무원 확진자와 접촉했던 소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는 더 강화됐습니다. 군은 현재 지난 10일 이후 대구와 경북 영천, 청도를 방문한 장병 등 모두 7,850여 명에 대해 격리 조치 중입니다. 최대한 1인 격리를 하되 제한되는 경우에는 몇 명씩 모아서 좀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그런 개념을 적용해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은 또 오늘부터 전 부대의 야외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병무청은 2주간 전국의 병역 판정 검사도 중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주한미군 가족 61살 여성이 오늘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은 장병과 시설에 대한 위험 단계를 중간에서 높음으로 격상했습니다. SBS 김학휘입니다. 코로나19로 서울 도심에서 사람들이 쓰러졌다. 대구에 있는 의사 100명이 격리됐다. 오늘 SNS에는 이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퍼졌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최재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네, 어제부터 SNS에 코로나19 때문에 쓰러진 환자들이라며 이런 사진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돌고 있는 사진들인데 소방당국과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해봤더니 단순 복통과 어지러움, 상해 환자가 있어서 출동한 적은 있지만 코로나 환자 때문에 나간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교인인 대구 서구보건소 감염예방팀장이 확진 판정을 받고 직원들이 격리됐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죠. 그런데 이 팀장 때문에 대구에 파견된 의사 100여 명이 숙소에 격리되고 공보의 100명을 새로 모집한다는 글이 오늘 돌았습니다. 질본은 의사 5명을 포함해 대구 서구보건소 직원 50명이 격리에 들어간 건 맞지만 의사 100여 명이 격리됐다거나 공보의를 추가로 모집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콧물이 나오면 코로나19가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온라인에서 꽤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콧물이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대 감염랩과 오명동 교수는 국내 확진자 28명을 상대로 증상을 확인해 본 결과 콧물 증상이 있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 교수는 중국 4%, 우리나라 7% 환자가 콧물 증세가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정부는 오늘 대구 지역에서 확산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도 늘고 있다는 점 역시 큰 문제입니다. 그만큼 추가 감염 가능성도 커진다는 건데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한세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75%는 대구 신천지 교회와 경북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걸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입이 확인된 사례를 제외하면 여전히 확진 환자 10명 중 2명가량의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경북 지역 이스라엘 성지순례단 30명과 부산 온천교회 신도 22명, 그제 경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양성 판정을 받은 남성, 전북 지역 20대 남성 등은 어디서 어떻게 첫 감염이 이루어졌는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거의 3만 명이 훌쩍 넘는 이런 숫자의 이 검체를 채취하고 이걸 조기 진단을 하려면 현지의 그 역량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 감염 가능성도 커집니다.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 도움을 받아 감기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기 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부터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야 돼요. 민관이 총력 대응해서 그렇게 찾아서 한번 쫙 걸러야 된다고요. 그거를 한 2, 3주 동안. 그러면 해결이 돼요. 앞서 정부도 급증하는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상담을 받은 뒤 팩스로 처방전을 받는 전화 상담 처방도 허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협회는 이 같은 전화 상담이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을 감기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그럼 오늘 나온 내용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이제 대구 상황을 막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더 퍼질 수 있다 이러면서 뭐 대구에서 감기 증세 있는 시민들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네, 대구 경북만 감염이 만연했다는 정부의 판단에 동의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이미 전국으로 지역 감염이 시작됐다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확진자의 20%가 현재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게 근거고요. 실제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대부분 대형병원은요. 발열이나 기침 증세가 있으면 대구, 경북 지역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 검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서울 지역도 지역 감염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 거라서 오늘 정부의 판단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 17개 시도 환자가 없는 곳이 없는데 그럼 이 시점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한가요? 네, 물론 조기 진단, 조기 격리, 고위험군 관리 중요하지만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그때그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상당히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한 현장 전문가위원이요. 국내 음압병실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것 같다 염려된다는 제보를 저희에게 주셨는데요. 증세가 심하지 않은 경증 환자를 서울 경기권 대형 병원 음압병실에 이송하자는 보건당국의 요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경증 환자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합니다만 오늘 확진 환자 800명 넘었고요. 국내 보유 음압병실 10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암, 뇌졸중 환자도 감염되면 사용해야 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현장 전문가의 냉정한 의학적 판단이 즉각 반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800명을 넘어서면서 이제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일들이 정말 내 주변, 내 가까운 곳의 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럴 때 지금 각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죠. 네, 감염병이 내 주변의 일이 됐을 때 일반인이 해야 할 일이요. 서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쓰기, 기침 예절과 함께요. 당분간 서로 거리를 두며 지내는 것이죠. 회식이나 모임을 자제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중국은 코로나19 때문에 1년에 한 번 전국 각 지역 대표들이 베이징에 모이는 최대 정치 행사를 42년 만에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제 중국 매체들은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한국의 상황이 가볍지 않다면서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은 베이징에서 송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함께 일컫는 양회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입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온 5천여 명의 대표들이 베이징에 2주간 머물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합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개최 예정이던 전인대를 연기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정협도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建议原计划于3月3号召开的全国政协13届3次会议予以适当推迟，具体时间另行确定。 양회 일정이 연기되는 건 1978년 매년 행사로 정례화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후베이성 이외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명까지 줄었지만 전국 규모의 행사가 열린다면 확산세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 달 넘게 봉쇄된 코로나19 발병지 우한시도 오늘 오전 외지인에 대해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오후에 다시 백지화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연일 보도하고 있는 중국 매체들은 한국과 일본 등의 상황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예방과 통제 조치가 불충분할 수 있다며 우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역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과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발원국이 되래 한국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호평해왔던 민주당이 상황이 심각해지자 오늘 송구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늑장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박하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정부 대응에 호평 일색이던 민주당.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잇따르자 오늘 당 대표가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권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일부에서 코로나19를 정치에 이용하는 건 유감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단합을 저해하는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했던 지난 13일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상황이 심각해진 것도 여권이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당시엔 경제 활력 회복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었다는 게 여권의 설명인데 결과적으론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통합당은 정부 대응이 한 발짝씩 늦다고 꼬집었습니다. 추경 등 정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도 메르스 사태를 비판했던 과거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을 인용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다.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입니다. 야권에선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국민을 비행기째 되돌려 보내는데 우리는 중국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건 잘못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중국인 입국 금지 여부에 대해 여권은 방역, 경제, 외교의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금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에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만 입국을 제한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입국 금지 확대가 필요할지 남주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태 초기부터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했던 의사협회는 오늘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위험지역에 문을 열어놓고 유증상자들을 검역해서 걸러내는 것으로는 해외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아직 지역사회 대유행 단계가 아니라 대구, 경북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유입 가능성을 아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올리면서도 입국 금지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 수가 평년의 20% 수준으로 떨어졌고 특별 검역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입국 금지를 확대하면 우리 국민의 중국 입국도 막힐 수 있다는 점, 최근 해외 감염 유입 사례가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해외 유입 사례가 확인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근에 주로 보고되고 있는 환자들은 다 대구 신천지 교회하고 관련된 사례들. 초반부터 중국발 항공편, 중국 방문 여행객에 대해 각각 초강수를 뒀던 이탈리아와 미국의 현재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탈리아는 확진자가 150명을 넘고 4명이 숨진 반면 미국은 확진자 35명뿐입니다. 제한적 지역 감염이 발생한 현 시점에 입국 제한 조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충격은 금융시장도 강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공식 언급했고 정부는 조만간 특단의 경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증시에선 외국인 투자자가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7,8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는 3.87% 떨어지며 1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3%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6개월 만에 최고인 달러당 1220.2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투자, 소비, 생산 전반이 급속히 냉각되면서 정부가 공언한 2.4% 성장은 이미 힘들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고 사태 악화 정도에 따라 0%대 성장에 머무를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완전 정상화가 되려면 2분기나 돼야 되기 때문에 1분기 대중국 수출은 계속적으로 급감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나라 성장률 자체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죠. 문재인 대통령은 과감한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추경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아시다시피 백약이 무효이고 그 효과도 반감되게 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11조 6천억 원 규모로 추경 편성이 된 만큼 이번에는 15조 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승용차 개별 소비세 등 각종 세금 감면이나 저소득층 소비 쿠폰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 종합 경기 대책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대법원이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전국 법원에 재판 휴정을 권고했습니다.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은 긴급 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바꾸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운영을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법원들이 제한적 재판 운영에 돌입하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건 씨 공판이 연기되는 등 주요 재판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